개인적으로 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속 가족의 장면들이 늘 비슷한 감정을 준다고 생각해왔다. 따뜻하고 소소하며 때로는 예상 가능한 흐름 속에서 아이의 성장과 부모의 사랑을 지켜보는 형태 말이다. 하지만 배우 심영탁과 그의 아들 심하루가 등장한 이번 방송의 한 장면은 그런 익숙한 인식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단순한 육아 기록이 아니라 한 아이의 가능성이 한 가족의 미래 방향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피아노 앞에 앉은 한 살 아이, 그리고 예상 밖의 흐름. 방송의 한 후반부, 제작진이 준비해둔 커다란 피아노 앞에 작은 아이가 앉는다. 심하루는 이제 막도를 지난 아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이의 아이가 건반을 누른다는 것 자체를 단순한 놀이로 받아들인다. 소리를 내고 반응을 보고 다시 손을 움직이는 반복적인 탐색 행동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나타난 흐름은 단순한 놀이와는 조금 달랐다. 하루는 건반을 두드리는 과정 속에서 단순한 소리 자극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자체를 듣고 구분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어떤 음을 듣고 잠시 멈추거나 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해보는 행동이 이어졌다. 마치 음의 높낮이를 몸으로 기억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그 집중력이었다. 아직 말도 완전히 익히지 않은 나이의 아이가 긴 시간 동안 한 대상에 시선을 두고 소리 변화에 반응하며 손을 움직이는 모습은 현장에서 지켜보던 제작진조차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전문가들도 주목한 이른 감각. 음악 교육이나 발달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탐색 중심의 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하루의 경우는 단순한 탐색을 넘어 반응의 패턴이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완벽한 절대 음감이나 음악적 재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리에 대한 기억력과 감각 반응이 또래 평균보다 훨씬 민감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유형의 초기 반응은 이후 음악적 흥미나 능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자극에 가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과정이다. 하루의 경우 피아노라는 도구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스스로 탐색하려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버지 심영탁의 고백과 흔들리는 계획. 이 장면이 더욱 깊은 여운을 남긴 이유는 아버지 심영탁의 반응 때문이다. 그는 방송 뒤 인터뷰에서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다. 원래 그는 아들이 자신처럼 배우의 길을 걷기를 바랐다. 연예계라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커리어를 상상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피아노 앞에서 보인 하루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그의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아이에게 이미 정해진 길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이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가능성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빠진다. 부모의 기대라는 것은 종종 사랑에서 출발하지만 때로는 방향을 규정하려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심영탁의 변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내가 원하는 미래에서 아이에게 맞는 미래로 시선이 이동하는 순간이다. 한 아이의 반응이 만들어낸 큰 질문.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아이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점이다. 어른들은 종종 아이의 미래를 미리 설계하려 하지만 실제로 아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흥미와 감각을 보여준다. 하루의 사례는 그 단적인 예처럼 보인다.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이의 피아노라는 도구 앞에서 보여준 반응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고 혹은 아주 초기 단계의 재능 신호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해석보다도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만약 이런 순간을 너무 빠르게 천재성으로 단정짓는다면 아이에게 과도한 기대가 따라붙을 수 있다. 반대로 아무 의미 없는 행동으로 치부한다면 중요한 가능성을 놓칠 수도 있다. 결국 균형 잡힌 관찰이 필요하다.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생각. 나는 이 장면이 단순히 한 아이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부모는 누구나 아이에게 좋은 미래를 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미래가 반드시 부모의 경험이나 기대를 기반으로 할 필요는 없다. 아이는 아이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간다. 심하루의 사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계획된 미래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아이가 보여주는 작은 신호를 얼마나 잘 읽어내는가 하는 것이다. 마무리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가능성 앞에서 결국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마루가 보여준 피아노 앞의 모습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아이가 어떤 자극에 반응하고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성장하는지를 지켜보는 일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우리는 아이의 가능성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가? 아니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마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때로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정확하게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다. 특히 어린 아이에게는 하나의 소리 실험 공간에 가깝다. 누르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이 돌아오고 그 반응은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한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피아노에 흥미를 보인다. 하지만 하루의 경우는 그 반응이 조금 달랐다. 단순한 흥미를 넘어 소리의 차이를 구분하려는 듯한 태도가 보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이 소리를 통해 외부로 드러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초기 반응은 이후 음악적 능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전혀 다른 형태의 감각 능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든 감각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면 그것을 빨리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발달 과정에서 속도는 항상 정답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끼는 속도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을 억지로 앞당기지 않는 것이다. 심영탁과 같은 부모에게도 결국 같은 질문이 주어진다.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시간을 줄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 시간 동안 반복되는 결정의 연속이다. 하루의 미래는 어느 한순간의 판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많은 작은 선택과 관찰이 쌓여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초기의 한 장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이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존재할 때 가장 의미가 있다. 너무 빨리 닫혀버리거나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되면 오히려 다른 잠재력을 놓칠 수 있다. 시마루의 피아노 앞 순간은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결론이 아니라 질문이며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돌아온다. 우리는 누군가의 가능성을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가능성을 얼마나 조용히 지켜볼 수 있는가?